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와 판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y는 ax제곱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즉 다시 말해서 y가 0일 때의 x좌표의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냐면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ax, bx, c, mx 플러스 n의 뭐가 되냐면 실근이 되는 거죠. 첫 번째 x좌표하고의 교점을 말하는 곳 알파, 베타를 말할 수 있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일반적인 보통의 그림을 그려줬을 때 만나는 점을 여기에서의 교점을 알파, 베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직선이 2차 함수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직선이 2차 함수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는 2차 함수와 직선의 두 교점 사이에 뭐하고 같다? 거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만나지는 요 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요. 요거를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을 알파, 여기에 있는 것을 베타라고 놨을 때 여기 알파식을 집어넣으면 하나의 점은 알파, m 알파 플러스 n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m 베타 플러스 n으로 설스팅을 할 수가 있어. 이때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하면 이렇게 되잖니? 그럼 거리는 빼기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밖으로 뽑으면 절대값을 주어주겠지. 그래서 얘네의 공식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ax, bx, c하고 mx 플러스 n에서 어떻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다. 잘린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들아 ax, bx, c라고 놓고 mx 마이너스 n은 0을 넣어서 ax 제곱 b 마이너스 mx c 마이너스 n을 놓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 마이너스 m, 알파 베타는 a의 c 마이너스 n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공식이 있었잖아요. 얘는 4알파 베타 이 공식에 넣어서 얘네의 값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돼. 세 번째,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의 관계를 보면 fx가 0의 실근의 개수는 금방 말한 것처럼 2차라면 x축과의 교점을 바로 말하는 거고요. fx하고 gx의 실근의 개수는 얘네가 만약에 2차, 1차면은 얘하고 만나는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죠. 근데 꼭 2차, 1차일 수는 없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을 때도 생각해 봐도 그래요. 만난다 치면 여기도 되고 요것도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 배울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와 판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오늘 설명할 애들의 그래프가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 긴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때 두 실근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해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임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근이 몇 개인지 알아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판별식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계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대칭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설명 금방 해줄게. 보자.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자. 두근이 p보다 작을 때 그랬으니까 p라는 걸 놓고 알파 베타를 여기에다 놨어. p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그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거나 서로 같은 두근일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또 대칭축의 X좌표가 대칭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대칭축의 X좌표가 뭐 T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왼편에 있어야 되겠고, 그때 함수값이 FP는 어때? 0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FP가 0까지 이렇게 있다, 여기 P의 값이 있다,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 음의 값으로 있다면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알파 베타보다 P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FP의 값이 0보다 커줘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F가 두근이 알파 베타가 P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 두근이라고 생각한 반씩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의 X좌표는 P보다 크다. FP를 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따져줘야겠죠.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P가 있잖아. 알파, B, 베타일 때는 FP는 음수여야 한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니?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을 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다고 말한 건, 이 음의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반드시 이 X축을 몇 개, 두 점을 끊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 사이가 P가 됐을 때 알파, P, 베타로 FP는 음수가 되는 조건 하나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또 두근 사이에 PQ 사이에 두근이 있다 그랬으니까 두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축의 방정식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 또 이때 마찬가지 요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어야 되니까 알파 베타보다 그때 FP, FQ 함수의 값은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 요 조건들은 얘들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수능 때까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첫 번째, 경계값의 조건을 따져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판별식의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까지 이 세 개를 항상 다 했는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거 P보다 여기서 P 사이일 때 알파하고 베타가 P 사이일 때는 FP는 0보다 작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얘들아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이해를 하도록 하자. 1번, 이차 함수 y는 x-x의 2ax -2a 플러스 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합이 3이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 0을 넣고 얘를 다 전개를 왼편으로 이항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 얘의 뭔가 해가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얘네 합이 A. 근데 걔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뭐인 것을 주어진 거야? A가 3인 걸 주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A가 3인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은, 그런데 이 방정식이 X축과에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가 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6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 3번 해보자. 아래 그림은 요거의 그래프인데 A, B가 4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4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은 X는 2가 되겠지. 그러면 Y는 어떻게? X가 2가 되니까 X-2의 제곱. 여기는 우리가 뭔지를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Q라고 해놓을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에서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선생님이 1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다시피 0,2를 지나고 있어. 0하고 2를 집어넣을게. Q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Q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전개해 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A는 마이너스 4가 B는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그때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지금 2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되잖니? 그래서 2,-2가 돼서 정답 2,-2가 돼서 두 개를 곱하면 -4가 된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라고 말을 했잖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잖아. 그러면 얘는 x가 2인 곳이 되겠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x는 2인데 요만큼의 거리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2를 기준으로 10을 요만큼 가려면 얼만큼 간 거야? 10이니까 5를 갔으니까 7이 갔겠고 반씩 갔으니까 -3을 갔겠죠? 그러면 두 근이 -3하고 7이 돼서 실수 a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 a의 값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랑 같아서 a는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랬어.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올라가니까 교점 얘를 PQ라고 해볼게. P의 x좌표가 2일 때 그랬어. 그러면 점 Q의 x좌표는 알파. 얘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놨어요. 알파는 Q의 좌표가 되겠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K를 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서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얘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기서 x가 2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쵸? k는 -3이 되겠고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또 다른 한 근 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알파 플러스 2가 -a분의 b니까 6이어서 알파는 4가 되겠고 k는 -3이 된다. 네 문제에서 얘네 둘을 어떻게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라고 말해주면 되겠니?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5번 얘하고 얘의 그래프의 x좌표가 아까 -2,1일 때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A자의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근이 문제에서 -2하고 1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얘네를 계산해 보면은 얘네들이 곱하면 -2였잖아 그치? 그래서 b는 3 그래서 a는 1 b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요거의 두 교점 중 한 교점이 3-루트5이면 유리수 a, b의 합은 뭐가 되느냐 그랬어. 그럼 얘하고 얘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은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지금 보니까 얘도 1로 유리수 얘도 유리수 왜? 얘가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근이 3-루트5잖아. 그럼 다른 근은 3+루트5가 되겠네. 그럼 두 개의 합은 -a분의 b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a분의 c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 플러스 저기니까는 6이니까 a는 얼마? 2가 되겠고 9에서 5 빼니까 4니까 b는 1이 되겠다. 그래서 2 더하기 1이 되니까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2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랑 요거의 두 교점은 PQ라고 할 때 P의 X좌표가 2일 때 Q의 Y좌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X제곱 5X 플러스 5와 요거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6X 플러스 5-K는 0이 되고 X의 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2, 6, 12 5-K는 0이니까 K는 -3이 되겠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y는 x-3이 되겠어. 그쵸? 그러고 여기에서 x좌표하고 또 저기를 말을 하니까 얘들아, 얘하고 아까 놓은 거를 여기에다가 k를 집어넣어보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k를 대입하니까 8이 되겠네. 그래서 x-4, x-2는 0이어서 x는 4, x는 2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p는 x좌표가 2고 그럼 다른 거 q는 4가 되겠죠? 그러면 4를 여기다 넣으면은 y좌표는 또 1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 8번 문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이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할 때 그랬어. 그래프의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얘하고 얘를 같다고 놔볼게요. 얘를 이항시켜 볼게요. 이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네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 분의 합은 0이 되겠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0보다 작게 되겠죠. 그거를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A는 1 또는 5가 나왔고 A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1을 0이 나온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잖아. I가 나온 어때? 실제로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실근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건 직선에 만나지 않는다 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A가 5일 때 여기 10에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네. 그렇게 만드는 A의 값은 5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알파 베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하고 같다고 놔보면 요거의 두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겠죠. 2차 함수 y는 g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요해의 해를 모두 구하라. 그러면 얘는 봐봐. fx하고 gx가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같을 때 만났을 때 x의 값이 바로 그래프의 교점 해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과 6이니까 답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하고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랬어. 그럼 여기에 두 점에서 모르는 애를 알파 베타라고 노는데 하나는 알파 2알파 플러스 k 하나는 베타 2베타 플러스 k로 요 위에 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말할 수 있어. 근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B였던 거고 얘는 얘네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요 안에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2는 밖으로 하면 4가 되겠죠? 여기 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맞나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40, 40. 여긴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는 제곱은 8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냐면 얘하고 얘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곱셈 공식 병행에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 2, 얘는 4 해서 얘네를 문제를 풀면 K는 마이너스 6이 답이 나오겠다. 오늘도 많은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는데요. 좀 어땠나요? 오늘 공부한 부분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이니까 여러 번 보면서 자기 것으로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해요.
오늘 공부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다시 만나요. 안녕.